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위성 발사장에서 실험한 엔진, 로켓 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엔진 실험이 있은 지 약 한 일주일 만에 북한은 두 번째 엔진 실험을 또다시 실행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의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직접 국방과학원이 여기에 참여했고 여기에 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로켓 엔진은 액체 로켓 엔진이 아니라 바로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 엔진입니다. 이것이 완성되게 된다면 북한은 모든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장착하고 우리 한반도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미국을 짧은 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액체 연료대와 고체 연료대의 그 시간이 약 한 2시간 정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고체 연료를 장착해서 발사할 때와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그러면 우리 모든 감시 역량들이 미국이나 일본, 우리 한국의 모든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에 의한 감시 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포착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북한이 인정하는 듯한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실험한 엔진은 전략무기 개발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엔진이라고 스스로 그것을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고체 연료 엔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 엔진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당히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이번에 전략무기 개발에 가장 중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번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 억제력과 미국의 상응되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의하면 북한은 그 어떤 미사일 엔진 실험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략무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략무기라는 건 일반 미사일이나 뭐 스카드 미사일이든 중단거리 미사일이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든 이런 것은 전략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 것을 전략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민군 총참모장이 담화문에서 직접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국제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와의 약속도 이미 휴지 조각이 되고 다 깨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미 신랄 같은 희망마저 신랄 같은, 말하자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신랄 같은 그마저 이제는 다 깨졌다.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없다. 이미 95%에서 100% 갈라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한반도가 또다시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오늘도 북한이 1차 로켓 엔진 시험과 2차 로켓 엔진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상당한 위험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북미 회담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회담은 깨졌는데도 말이죠. 북미 회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북한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부는 그렇게 북한 앞에서만 작아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죠. 이해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다 알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유튜브 방송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전전긍긍할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김정은의 앞에서만 저렇게 작아질까? 우리 거대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우리 애국보수 또 청와대 앞에서 2달 넘게 그 이 추운 데서 정말 시위하고 있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바른 길로 돌려서 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이 강경 대응하는 사람이 심지어 제1야당의 대표의 천막까지도 당장 해체하라고 큰소리치는 저 정부, 저 문재인이 왜 김정은 앞에서만은 이렇게도 작아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왜 작아지는지. 왜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아니 제 목소리 내는 건 둘째치고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전전긍긍하고 자기만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 작아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지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북한은 북미 관계가 깨지고 트럼프와 갈라서게 된다면 미국에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울과 수도권이죠. 이 연평도,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연평도 5개 섬이 위험해집니다. 이미 김정은은 왜 연평도 앞바다에 이 백령도 연평도 앞바다에까지 와가지고 그 자그마한 섬에 있는 포부대를 찾아가지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포사격 지휘까지 직접 지시했겠습니까? 아, 이걸 봐도 모르겠습니까? 이걸 봐도 이 사건을 보고도 눈 감고 있는 문재인이라면, 이 정부라면, 또 국방부라면 이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30-40km 코앞에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사령관, 최고의 족장이, 수장이 와서 우리 백령도, 연평도 해상에다 대고 포사격을 지휘하는 이 김정은의 행동을 보고도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이 정부를 과연 우리 국민이 믿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비책 하나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해병대 사령관 그 분이 북한이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있다면 초절 박살내겠다고 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대통령이 공격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 쏠 수가 있겠냐고요. 그분 혼자서 되겠냐고요. 이런 분이 만약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절대 그런 분을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애국 보수 세력 뿐만 아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로 목소리를 내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가 수천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렸다는 경고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앉아서 한탄하지 말고 집결해서 청와대 앞에서 소리를 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자유대한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건 내란선동이 아닙니다. 내란선동이라는 것은
문성군 씨가 했던 것이 내란 선동이죠. 우리가 그렇게 촛불 시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앉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선동을 했습니까? 끌어내야 된다고. 청와대로 징격해야 된다는 말을 누가 해요? 문성군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육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밀란 수준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 자신입니다. 문성군입니다. 그 좌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끌어내야 된다고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대한을 지키겠고 자유민주주의 시장론 지키겠다는 유튜버들을 향해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내란 선동을 했는지 아마 명명백백히 밝혀질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자, 북한에서 이제는 2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마치고 그것을 전략무기, 다시 말씀드리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에 장착하겠다는 것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1년 전에도 했고 얼마 전에도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태평양 연안에 아마도 핵실험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자로.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용호 외무상이 2017년도 10월 달에 유엔총회 그 연설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에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탑재해서 소형 핵탄두죠. 탑재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기자들이 그 날짜가 그것이 언제냐.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고철레를 장착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엔진을 시험했다고 박종천이라는 총참모장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연안에 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안 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했죠, 북한이. 안 했다고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이미 올렸고 성층권에 올려놨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핵실험을 6번에 걸쳐서 6차 실험까지 강행했고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2010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2397이라는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또 미국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늙은 미치광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면서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래, 한번 쏠 테면 쏴봐라.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물리친 미국의 무력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기고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 워싱턴, 뉴욕도 타격을 대서 잿가루 날려버리겠다고 혼장담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북한 김정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의 말을 쏟아낼 때에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2년이 지나고 2년 6개월, 3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3년째. 만 2년이 지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이제는 3년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준비하고 핵물질을 추출해서 그것도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우라늄, 이 농축우라늄 핵물질을 추출해서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추측하건대 약 1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에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이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한국도 아마 불보듯 명백합니다. 아마 한 절반은 초토화되겠죠. 북한의 핵에 의해서. 북한의 미국이나 일본에 날아가는 핵은 요격할지 몰라도 미국이나 일본이 방어체계를 가지고 요격할지 몰라도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사드 기지라고 송주에 왜 송주에 있을까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판문점, 이 서울 근교에 있어야만이 서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송주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사드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날라오는 것을 송주에서 쏴서 요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은 다 지나버린다. 수도권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세워놓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뉴스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합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이 지금 경각에 달리고 있는 시점으로 점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국시민, 보수 애국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자유대한민국과 이 자유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자란 모든 사람들은 또 자유대한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지켜달라고 앉아서 투정질을 할 것이 아니고 불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 집결해서 그 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릴까 말까 한 이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와서 여기서 나서 자라지도 않고 여기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온 경제대국, 10위권까지 올라온 이 경제대국을 친북,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또 대동강 오리불고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으로 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